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SPA 송지원입니다. 오늘은요 SPA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PA라는 시험,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보신 분들도 SPA 시험 응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한 번도 응시를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응시를 했는데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써야겠다. 그거에 조금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도 응시를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SPA 시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중점 두시고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PA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Speaking 우리가 알고 있는 S에다가 Proficiency는 여러분 뭔가 이제 유창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 그리고 Assessment의 A라고 해서 얼마나 좀 유창하게 그 언어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이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영어를 얼마나 좀 잘 쓸 수 있느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구성을 한번 가보시죠.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뭐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이렇게 하실 거는 없는데요. 크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두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 면접관이 이제 딱 여러분들께 인터뷰를 한다. 대면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인터뷰 볼 때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긴장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거 조금 이렇게 분위기 좀 전환하는 그런 용의 질문들 오늘 어때요? 뭐 이름이 뭐예요? 뭐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이런 식으로 좀 기분이란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긴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러한 개인 질문이 좀 먼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문 요약 파트가 좀 나올 건데요. 지문 요약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문 요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문이 주어질 건데 그게 이제 듣기로 주어질 겁니다. 이 대면 인터뷰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지문을 읽어주실 건데요. 1분 내외 길이의 지문을 두 번 읽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그 두 번 들으시고요. 그 지문을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과 함께 동시에 이 지문에 관한 추가 질문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PA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네 파트 정도로도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파트의 문제가 두 개 이상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문 요약에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놓고 봤을 때 파트는 네 파트로 나뉘지만 문제 수는 네 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지문 요약은 여러분께서 두 번 들을 수 있고요. 요약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노트 테이킹에 불과합니다. 받아 적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짧은 기간 동안에 기억하셨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지문 요약 파트가 되겠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의견을 묻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개인 질문은 뭐고 의견을 묻는 질문은 도대체 뭐냐? 개인 질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있고 좀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좀 바꾸자 하는 그런 가벼운 정도. 어제 뭐 먹었어?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반면에 의견을 묻는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사회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쉽게 딱 얘기를 꺼내지 못할 법한 그러한 질문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문이 위주로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질문이 좀 주어질 것이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나오고 여러분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요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사진과 같은 그림 질문인데요. 앞에 세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듣고 말하기 들어가는 건데요. 마지막 파트는 그림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파이 그래프 이런 정도로 종류가 크게 나뉘어지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비교해라. 내지는 네 개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호하는 걸 골라라. 내지는 단순히 묘사해라. 이러한 종류인데요.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도대체 뭐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냐. 영어 잘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영어 잘하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냐. 그래서 평가 영역은요. 크게 웜업을 제외하고 5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발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취력과 답변 능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문 요약하기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점수가 좀 들어갈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얼마나 다양한 어휘, 그리고 문장 구성이 얼마나 조금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조금 많이. 예를 들어서 1형식, 2형식으로 그냥 끝나는 문장 구성이 아니라 막 4형식, 5형식 이렇게 좀 길게 뺄 수 있는 그런 문장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overall fluency는 이제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창한지를 보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다 더해보세요. 지금 퍼즈부터 딱 누르시고 다 더해보세요. 더하셨어요? 몇 점 나와요? 96점 나오죠? 맞아요. 이걸 다 더하면 여러분 96점 만점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취 그 부분이 있잖아요. 듣고 말하는 지문 요약 부분이 있죠. 청취력과 답변 능력이 96점은 36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35점 목표다, 내지는 50점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몇 점을 이렇게 받겠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은 성적표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점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점이 모자라다. 그러면 여기서 3점을 올려야겠다. 내지는 여기서 2점을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발음부터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문장 구성까지 전부 다 보는 시험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등급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점수는 96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급으로 봤을 때는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를 좀 보는데요. 이 부분을 승진 내지는 주제어, 그러니까 물론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룹사마다 전부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요 정도 내외 이 3에서 5 사이를 많이들 요구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점에서 34점까지를 레벨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점에 34점까지를 레벨 3라고 하는데 레벨 3는 어떤 사람들이 레벨 3를 받냐, 어떤 사람들이 레벨 4를 받냐, 이걸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SP에서 그들이 이제 기준을 딱 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3을 주자, 이런 사람들은 4를 주자. 그럼 여러분이 그것만 잘 알고 계셔도 내가 4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지 4를 받을 거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3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34점 미친 분들은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때때로 질문 받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인터뷰어가 그 면접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주어지겠죠. 질문하겠죠. 근데 35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질문을 잘 이해 못했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는 거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SPA는요. 96점 중에 36점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청취력과 답변이었잖아요. 청취력을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잘 들어야겠다. 듣기를 좀 늘려야겠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한 주제에 일반적인 대화 주제에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평상시에 많이 묻고 많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표현이 가능하지만 익숙한 주제만 일부분 가능하지만 여전히 문장 구조, 문법, 발음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다. 그럼 레벨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양한 상황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생각과 의견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숙하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정말 누구나 딱 들어봤을 때 쉬운 그런 문제 말고
조금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 때때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각 등급별로 속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레벨 5가 목표다라고 하면 요걸 좀 맞춰주셔야겠죠. 어느 정도 다양한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제외하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어야겠다. 그걸 최우선으로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진행 순서 한번 가보시죠. 일단 여러분 신분증은 정말 필참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신분증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신분 확인이 되면 대기실이 있어요. 그럼 대기실에서 여러분 조그만한 이런 뭐랄까요? 아이패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 같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분 그 대기실 좀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시험 보는 학습자가 끝나고 나면 시험자 끝나고 나면 시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응시는 보통 약 11분 동안 소요가 된다라는 거. 각 파트별로 11분 내에 정해진 시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각 한 11분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식은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2명의 인터뷰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과 같이 여러분이 주고받고 하면서 인터뷰 보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분들이 인터뷰하고 나서 녹화까지 내지는 녹음 이건 상황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된 비디오 내지는 녹음이 된 그 목소리 그 파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밀 판독을 하고 그리고 시니어 평가위원이 또 한 번 정밀 평가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전략을 내가 세워야 되느냐. 무조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35점이면 돼요. 50점 받아도 나한테 득될 거 하나 없어요. 35점만 받으면 돼요. 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만 하세요. 근데 무조건 나는 주재원을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50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50점에 맞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 거기에 속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레벨 5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목표 점수 및 레벨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각 평가 영역에 차지하는 비중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50점 받기 위해서는 각각 10점씩 받아야지 이게 아니죠. 왜냐면 듣기 부분에 36점으로 가장 비중이 컸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부분에서는 몇 점을 받고 발음 부분에서는 최소 10점은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각 평가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체크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SP에서는 정말 이 듣기 실력, 듣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서머라이즈 파트가 비중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분 내외 질문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께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 패턴을 정확히 익히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각 파트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 파트에서 비교다 하면 이렇게 가세요. 묘사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가세요. 이런 식으로 각 파트달 여러분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질문 나오면 준비가 안 되죠. 대체가 안 되지만 여러분 SP에서는 각 파트당 여러분 여기까지는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처하실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익히고 가자. 점수라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자. 정말 내가 영어를 못하고 영어 말하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말도 많이 안 하시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그게 인터뷰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큰 소리로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야겠다.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연습해 주셔야 된다. 맨 마지막에 이 overall fluency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학습자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큰 소리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등급 체계를 적극 좀 활용하자라고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벨 3, 4, 5에 있는 거 조금 더 여러분이 심도 있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0점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각 표현은 가능하다. 그리고 익숙한 주제는 가능하지만
5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주제가 나오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점 받고 싶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5점이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완벽하게 알아들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육하원칙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문제 질문을 완벽하게 파악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시제를 쓰도록 하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가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한 문장 말하고 나서 이 문장을 얘기해야겠다라는 어떤 순서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거 우리가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 본 강의에서 제가 같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문제 잘 듣고 이해하시고 틀리지 않으려고 기본적인 것들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문 2번 읽어주는데요. 보통 그냥 바로 2번 읽어주지는 않고요. 한 번 읽어주고 나서 한 번 더 원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은 원한다고 얘기하고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2번 읽어주는 그 지문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들으실 때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하시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쌀쌀쌀쌀한 거 다 기억 못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큰 눈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주제가 이거구나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들어주실 때는 조금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셔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시험들은 아무래도 컴퓨터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한테 뭘 물어본다 한들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SPA는 면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질문 들으셨는데 그 질문이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들었는데도 의도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런 의도예요? 혹은 뭐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면접관은 친절하게 다시 읽어줍니다. 그거는 점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상한 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되묻고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점 플러스 그리고 50점 플러스 목표하시는 분들 저희 강의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35점 플러스 50점 플러스라고 해서 각각 다른 2개의 대답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럼 35점 플러스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크게 4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체적인 발화, 두 번째는 어휘 표현, 세 번째는 듣기 능력, 네 번째는 발음인데요. 발음 부분에서 내가 엄청나게 발음을 잘해야겠다.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발음을 다 뜯어 고쳐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좀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연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work 이거는 의미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죠. 발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고 간단한 문장 단위로 말하세요. 많이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길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간략간략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한테 물어본 거 내가 이해했어. 요걸 보여주는 게 일단 첫 번째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듣기 부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죠. 평상시에 연습이 되셔야 돼요. 평상시에 많이 들으시고 저희 이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빈칸 채우기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연습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50점 이상이 목표다. 무조건 알아주세요. 문장 짧게 끊지 마시고요. 길게 빼세요.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부사 여러 가지 것들 섞으셔가지고 4, 5 형식의 문장을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겠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심화된 표현으로 여러분이 특정 주제에 쓸 수 있는 표현들 좀 많이 알고 계셔야겠다. 듣기 부분에서는 5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의 듣기 실력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듣기 부분에서 고득점 받는 키포인트는 paraphrasing이에요.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읊지 마시고요.
뜻은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고득점 패러프레이징 해주셔야 되는데 잘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교재에 또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참고하시면서 공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너의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 준비해 보셔야겠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SPA 시험 소개 및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아, 이걸 내가 또 어떻게 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랑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여러분 원하시는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본 강의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